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비교 리뷰입니다. 인텔 CPU를 가지고 있는 ROG 스틱스 스카 G733ZM과 AMD CPU를 가지고 있는 ROG 스틱스 G17, G713RM의 비교인데요. 실제로 이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관을 봐도 비슷하게 생겼고 실제 사이즈도 똑같고 포트 구성도 그냥 외관 겉보기로만 봤을 때는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수준인데, 가장 큰 차이가 인텔 12세대 CPU를 쓰는 것과 AMD 램브란트 CPU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둘을 디테일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생이 같기 때문에 거의 외관은 동일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도 비슷한데 그 각각 요소의 배색만 다를 뿐이지 큰 차이가 없을 정도 수준으로 비슷해요. 외관의 포트도 거의 구성이 동일합니다. 실제로 측면 USB 포트 같은 경우에도 타입과 버전이 동일하고요. 뒷면을 봐도 전원잭, 유선 인터넷, HDMI 포트, 그리고 USB 타입C 포트 두 개로 겉보기 구성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부분이 있죠. 인텔 CPU를 사용하는 G733ZM의 경우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AMD CPU를 사용하는 G713RM의 경우는 썬더볼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썬더볼트 4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급의 확장 포트이죠. 디스플레이 단자 출력을 지원하고 PD 충전과 데이터 전송, 그리고 eGPU를 연결할 수 있고 썬더볼트 4 전용 독을 사용해서 포트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713RM의 경우는 썬더볼트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거의 뒤지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 1.4 버전을 지원하고 PD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썬더볼트는 아니기 때문에 eGPU를 지원하지는 않고 썬더볼트 전용 독을 사용했을 때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한 비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아니다, 별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CPU 이외의 나머지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하죠. 모니터도 실제로 똑같은 스펙의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고 DDR5 메모리를 지원하고 SSD의 경우에 용량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거는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TGP 설정까지도 동일하고 먹스 위치도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만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는 발열과 성능의 차이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게 발열의 차이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혹시나 내부의 쿨링 구조가 다르지는 않을지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가죠.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얼핏 봐서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죠. 실제로 CPU와 GPU 쿨러는 각각 부품의 파트 넘버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히트파이프도 외관을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텔의 경우는 이 부분이 보강이 되어 있죠. CPU와 GPU 사이에 열전도가 조금 더 잘 되게 해놨는데 사실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세하게나마 G733ZM이 쿨링 구조는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진짜로 발열과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성능의 비교는 주로 CPU 위주로 진행을 했고 16기가 메모리를 추가해서 32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제일 먼저 시네벤치 R23의 멀티코어 점수랑 이때 온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713RM은 13716점을 기록했고 G733ZM은 18042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점수로만 보면 G733ZM이 상당히 높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때 온도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G733ZM의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94에서 95도로 구동이 되면서 상당히 발열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G713RM의 경우는 온도 그래프의 포지션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죠. 80도에서 81도 사이로 구동이 되면서 인텔 CPU를 사용하는 G733ZM에 비해서 14도 정도 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성능 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13220점, 15088점을 기록했습니다.
AMD CPU를 사용하는 G713RM은 성능이 크게 떨어진 부분이 없는데 반해서 인텔 12세대 CPU를 사용하는 G733ZM은 성능의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온도에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G713RM은 86도에서 88도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스로틀링이 생기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G733ZM은 초반에 95도를 찍고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클럭이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때 온도가 84도까지 떨어졌다가 테스트 후반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면서 89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블렌더를 구동할 때는 온도에서 오는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크릿 디어를 돌려봤을 때 6분 7초 62, 6분 5초 43으로 거의 동일한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는데 온도의 차이가 사실 좀 큽니다. G713RM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84도로 작동을 하면서 올코어 4.2GHz를 유지하면서 스로틀링이 전혀 없었는데 G733ZM의 경우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95도를 찍게 되면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그래프가 상하로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 성능을 뽑아내지를 못하면서 실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결과적으로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프리미어 인코딩 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영상 바로 앞에 올렸던 G733ZM의 리뷰 영상을 인코딩 해봤습니다. 각 제품에서 동일한 편집 조건으로 그대로 인코딩을 했습니다. 영상은 4K 프로레스 60프레임이고 전체 길이는 9분 40초 정도 길입니다. 인코딩을 했을 때 G713RM은 7분 20초 25가 나왔고 G733ZM은 6분 13초 06이 걸렸습니다. 프리미어 인코딩은 CPU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CPU의 발열에 대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수가 많은 인텔 CPU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떤 제품의 전력 소모가 더 많으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셨어요. 실제로 전성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제품이 전력 소모가 더 많은지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 FHD 해상도의 30프레임의 영상을 플레이했고요. 영상을 재생할 때 화면의 밝기는 최대로 놓고 소리는 무음으로 해서 스피커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2시간 40분의 영화를 플레이했고요. G713RM의 경우는 배터리가 100%에서 50%로 정확히 50%를 사용했고 G733ZM은 100%에서 34%로 배터리의 66%를 사용을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쭉 보셨는데 이게 배터리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 인텔 12세대 엘더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빅리틀 구조를 채용을 하면서 코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OS 단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까지 최적화가 되지 않은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이게 몇몇 가지 전력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배분이 좀 잘 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중간중간 보였어요. 그런 부분이 최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성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배터리 소모가 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쭉 봤을 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인텔 CPU가 성능은 높지만 발열도 같이 높다. 그 발열 때문에 순간순간 발생하는 스로틀링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제품이 더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게이밍 노트북이야 어차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충전기를 항상 연결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최신 OS인 윈도우 11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인텔 제품이 나는 조금 더 끌린다. 성능이 높기 때문에 발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또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좀 발열이 안정적이고 배터리 소모도 적고 그리고 윈도우 11보다는 윈도우 10이 아직까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OS이기 때문에 나는 이쪽이 조금 더 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것보다 구매자의 몫으로 남겨놓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